세계를 깨운 왕 21화 26화 21화 잊혀진 왕 돌아오다. 베트남 하노이 외곽 정글 깊은 곳에 묻혀있던 고대 사원의 폐허. 그날 밤 폭우 속에서 정글을 헤치며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손엔 오래된 금속 명패 하나. 대월 제국에 숨겨진 계승자.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한 벽면을 손으로 쓸며 작은 홈을 꾹 눌렀다. 직! 흙과 이끼가 무너지며 돌 안에서 오래된 상형 문자가 드러났다. 1000명을 넘어 시대를 지배하라. 남자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의 이름은 람빌렌 VINH. 사람들은 그를 전직 외교관, 사회운동가, 경제혁신가로 알고 있었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과거 부여의 마지막 왕자였다는 것을. 침묵 속에 사라진 나라, 역사 속에서도 삭제당한 이름.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 자신 안에 피어오르는 고대의 지도를 다시 꺼내들었다. 몽골 본부. 지아는 책상 위에 놓인 지도에 동남아시아 방면에 붉은 표시를 올렸다. 류진이 말했다. 베트남 쪽에서 이상한 진동이 잡혔어요. 지식 기반 SNS 3개가 동시에 홍익코드 유사 메시지를 올렸어요. 그중 하나, 1000명을 넘는다는 표현이 반복되어. 지아는 말없이 그 글귀를 보았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살아있었군. 칸이 물었다. 부여에 잊힌 왕자 람빈. 시간은 곧 람빈과 지안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홍콩 중립지대. 양쪽은 단 한 명의 경호원도 없이 밤 11시 버려진 컨테이너 창고에서 마주했다. 어둠 속 불도 없고 조명도 없었다. 빛은 오직 하늘의 달뿐. 람빈은 먼저 말했다. 너희의 홍익. 나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지아는 놀란 기색 없이 되물었다. 왜 그렇게 보시죠? 그건 질서를 재편하려는 명분이 될 수 있다. 누군가의 이념이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면 또 다른 압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지아는 잠시 숨을 고르다 말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질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기억나게 하는 자니까요. 람빈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나는 너를 돕겠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부여의 이름을 되살릴 기회를 나에게 달라. 지안은 미묘한 침묵 끝에 손을 내밀었다. 그 이름을 되살릴 자격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홍익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은 지워진 이름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날 밤 람빈은 돌아가는 배 안에서 작은 목판 하나를 꺼냈다. 그 위엔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왕은 죽지 않았다. 단지 기억에서 사라졌을 뿐이다. 22화 서로 다른 왕의 길. 중앙아시아 카자흐 국경지대. 지안과 람빈 두 왕이 처음으로 함께 공식 행보에 나섰다. 홍익 군단은 확장되고 있었다. 이제 단순한 의식 그룹이 아니라 새 지역에서 지역 평화구역으로 선언된 실질 권한 조직이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람빈은 회의 도중 날카롭게 말했다. 지안, 당신은 너무 느슨한 자유를 허용하고 있어. 사람들이 아직 스스로 생각할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어. 선한 방향의 제도화는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좋은 철학도 방향을 잃고 만다. 지안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람빈님, 제도는 방향을 정해주지만 그 안에서 감정이 억압되면 결국 다시 타인을 위한 삶으로 회귀합니다. 우리는 이념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물을 수 있게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침묵은 철학의 틈을 품고 있었다. 비의 검자가 말했다. 지금 우리는 한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왕들이 함께 가는 연합을 만드는 중이다. 그래서 갖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이해는 해야 한다. 그는 칼을 벽에 세우며 말했다. 이해가 없는 통합은 더 무서운 분열을 낳는다. 그날 밤 지아는 조용히 본부 옥상에서 혼자 별을 보고 있었다. 그 옆에 소명, 연계 소문이 다가왔다. 피하고 싶은 질문이냐?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지 제가 꿈꾸던 세상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소명이 말했다. 그건 착각이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면 그건 통일이 아니라 획일이다.
지아는 묻는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소명은 미소를 짓는다. 아마 끝까지는 못 가겠지. 하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다음 날, 지아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길, 다양한 생각, 그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연합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누군가는 길을 나설 것이고 누군가는 함께 걷지 않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람비는 그 영상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네가 옳길 바란다, 지안. 23화 균열의 시작. 몽골 본부 전략 상황실. 지도 위엔 더 많은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세계 각지에서 깨어난 인물들, 확산된 메시지, 그리고 홍익 감흥 지역. 지아는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의 그림자에서 조용히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류진은 내부 서버에서 이상한 로그를 발견했다. 지안, 우리 안에 누군가 메시지를 가로채고 있어요. 지안이 고개를 들었다. 외부 침입? 아니요. 내부자예요. 우리 쪽 프로토콜을 완벽히 알고 있는 사람. 한편 비의 검자는 홀로 수련 중이었다. 그러나 그의 감각은 전장보다 더 깊은 불균형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검을 멈추고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카르도. 군단의 정보 분석 요원. 언제나 조용했고 충실했으며 홍익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배움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 깊고 무표정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카르도는 본부 지하 저장소에서 서버 코어에 접속했다. 그가 입력한 코드는 홍익 송신 알고리즘을 외부 채널에 복사 전달하는 백도어였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지안, 당신이 틀렸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소명 연계 소문은 지안에게 말을 꺼냈다. 너의 군단엔 지금 검은 불씨가 번지고 있다. 왜냐하면 너는 모두를 같이 가자고 말하지만 그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꾸는 건 아니기 때문이지. 지아는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은 정곡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신념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밤, 비의 검자는 지하 통로에서 카르도를 발견했다. 멈춰. 카르도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건 지안을 위한 일이야. 그는 너무 믿고 있어. 세상을, 사람을. 하지만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야. 나는 세상을 지키기 위해 그의 길을 넘어설 거야. 검이 살짝 떨렸다. 비의 검자는 묻는다. 그럼 넌 누구를 위해 칼을 드는 거지? 카르도가 대답한다. 정의를 위해. 하지만 그 정의는 그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 내가 믿는 건 확실한 질서와 통제. 이제는 그게 필요해. 지아는 그들의 대화를 보며 조용히 나타났다. 카르도. 카르도는 고개를 돌렸다. 당신을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해요. 하지만 이건 나만의 방식이에요. 그는 총을 꺼내지 않았다. 검도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가장 강한 이탈의 선언이었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그는 처음으로 내가 만든 길에서 누군가가 떠나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날 밤 본부 위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지아는 그 바람 속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모두가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책임이다. 24화 무너지는 것들 속에서 카르도의 이탈 이후 본부 내부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기가 맴돌았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인가? 그 질문이 모두의 마음속에 퍼지고 있었다. 지아는 말이 줄었다. 그는 누군가와의 대화를 피하지는 않았지만 자주 혼자 창밖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카르도는 지금도 우릴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믿어요. 그 방식이 틀렸을지라도 그 마음은 적이 아니었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그의 안에선 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의심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침묵 속에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자문했다. 내가 믿었던 선한 연결은 누군가에겐 부담이었을까? 나는 함께 가자는 말로 누군가의 길을 막았던 걸까? 그는 처음으로 홍익이라는 신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건 깨달음이자 통증이었다. 소명이 찾아왔다.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앉았다. 지금 가장 무거운 건 네가 아니야. 지금 가장 무거운 건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다. 넌 이제 단순히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준이 되어버렸거든. 지아는 말했다. 그게 가장 두려워요. 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는데 어느새 사람들에게 의무를 입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바라던 길이 맞는 걸까요? 소명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사람이 만든 길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누군가가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리더야. 지아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일어섰다. 그는 브리핑룸으로 향했다. 전 대원들에게 호출이 내려갔다. 그는 단상 위에 섰다. 조명이 그를 비췄고 수십 명의 눈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걸 믿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갈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떠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실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린 함께 걷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기교도 슬로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연설이 끝난 뒤 비의 검자가 조용히 손을 올렸다. 지금부터 우린 전술적 반대자가 아닌 신념 내 이견자라는 명칭을 씁시다. 우리 안의 다름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가자. 지아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아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다. 내가 지키는 건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함께 걷는 의지다. 25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몽골 본부. 카르도의 이탈 이후 3주. 이제 군단은 외형적으로 안정되어 보였다. 지아는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를 이끌고 메시지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늘 기다리는 몇몇 이름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비의 검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오늘자 정보 보고서입니다. 지아는 종이를 넘겼다. 그 문서의 마지막 줄, 붉게 표시된 이름 하나. 카르도 북중국 지역에서 인류해방연합 이탈 그룹 결성. 지아는 손끝이 떨렸다. 해방? 그가 새로운 깃발을 만든 건가요? 류진이 들어왔다. 이건 단순한 이탈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핵심 코드 일부를 변형해 새로운 질서 기반 사상을 퍼뜨리고 있어요. 자유보다 통제를 선호하는 자들이 그에게 모이고 있어요. 지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한마디를 남겼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의 거울과 마주해야겠군요. 며칠 후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접경 지역. 지아는 소규모 수행팀과 함께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출발했다. 그곳엔 카르도가 만든 새로운 집단, 균형의 방해가 존재했다. 그들은 홍익의 분산을 비판하며 중앙 집중식 리더십과 윤리 통제를 강조하고 있었고, 그 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비의 검자가 조용히 물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울고 웃던 이들이 이렇게 돌아설 수가.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날 이 말을 적어뒀기 때문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설득이 아니라 상처로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지아는 균형의 방의 대표와의 회담을 요청했다. 그 자리엔 카르도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한 여성이 나왔다. 지안 씨, 저희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자유는 누군가에겐 너무 무겁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답과 안내를 원해요. 자유가 아니라 기댈 울타리를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군요. 당신들이 선택한 길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길 위에 누가 무릎 꿇게 되는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날 밤, 지아는 한동안 말없이 들판을 바라보았다. 류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불을 겁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기다리지 않는 마음은 없어야 하니까요. 26화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 창탕 고원 전투 이후 시간은 흘러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아 있었다. 그리고 떠났던 그들 중 단 한 명이 지금 돌아오려 하고 있었다. 사미라 SAMIRA. 옛 군단의 3기 연락요원. 전장에서 정보망을 지키던 조용한 사람. 그녀는 카르도와 함께 균형의 방해로 옮겼지만 거기서 느낀 건 편안함이 아니라 차가운 복종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지안의 메시지를 조용히 다시 틀어보았다. 사람은 같은 꿈을 꾸지 않아도 함께 걸을 수 있다. 그 말이 점점 가슴을 찔렀다. 어느 날 밤, 삼이라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몰래 기지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홍익 군단이 주둔한 중앙아시아 국경 기지 앞까지 도착했다. 그녀는 단지 문 앞까지 와서 돌아서려 했다. 내가 감히 무슨 얼굴로. 하지만 그 순간 지안이 나타났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삼이라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저는 돌아오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립다는 말만 전하고 가려고. 지안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돌아오고 싶다는 말 대신 보고 싶었다는 말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껴안을 수 있어요. 삼이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비명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니었다. 그건 돌아올 수 있어 감사하다는 눈물이었다. 그날 밤, 지아는 조용히 기록을 남겼다. 어떤 마음은 문 앞까지 와서도 열지 못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서 기다려주는 것이다.